80점. 결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마무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가 나머지 80%를 해결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10대 때는 점수를 준다면, 한 55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장난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노하우나, 뭐 입법 노하우나, 그러니까 스킬을 배워가지고 제가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킬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생각을 이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담아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거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정치적으로 풀게끔 할 것인가, 정책으로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든지 뭐 도정 질문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한 거기 때문에 관점을 좀 많이 봤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많아갖고 문제제기는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딱히 그래서 네가 그동안 한 게 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없는 거예요, 한 게. 그러니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그때는 자각을 줬다. 자각 정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성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주더라. 관심 가져주더라. 그래서 고맙다. 이 정도까지가 그때 10대 때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뭔가를 해놓은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관심들 가지고 넓게 보다가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되겠잖아요. 사실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권한이 클까? 내지는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막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임위원장이 아니었으면 80가지를 못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똑같은 제가 문보기에 있었잖아요. 저는 충남도에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나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영역들이. 근데 작년에요. 2019년도에만 103개의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103건을. 근데도 못 만난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쪽 뭐라 그러지? 식품계열 있는 쪽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관광계도 한 번밖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100몇 개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 있었던 조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이 조례는 있긴 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원을 한다라만 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한다고 없는 거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은 늘 모자라다라고 하는데 그럼 할 데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찝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민간단체들은 또 예산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안 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우리 미박물관 같은 데가 그러거든요. 사립미박물관. 여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미술관과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못해요. 그러면 프로그램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지원할 수 있거든요. 사업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구체화시켜 놓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좀 개정 조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에. 개정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전에도 만들어놨긴 했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17년도 18년도에 해보니까 괜찮아. 19년도 보니까 효과가 좋아.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죠. 확대를 범위를 넓히는 거죠. 여성 청소년만, 그러니까 난임 부부 치료했을 때는 난임 부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난임이 된 것에 대한 원인은 지금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생리통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진통제 같은 걸 너무 많이 복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생리통 치료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니까 그것도 약물이잖아요. 그 뭐지, 진통제 먹는 것도. 그래서 아이들 약물 뭐 복용하거나 이런 것도 관련된 것들도 조례 좀 개정하고 바꾸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를 했는데, 그때는 실태조사단을 만들고 환수를 한다라거나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환수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뭐 몇천만 원 내지는 1억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국비도 막 몇십억씩 필요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법에 관련돼서 어떤 변호사비도 막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려면 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조례를 더 추가시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정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대충 형식을 좀 봤다라면 지금은 내용적인 면에서 이게 도민한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를 보고,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만들려면 어디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6년째, 5년째, 6년째 접어드는, 그러니까 같은 상임위에서 5, 6년째 보니까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있으니까 뭐 조례도 있겠다, 정책이 안 되니까 집행부한테만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원하려니까 좀 어렵고,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내고,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미지원 시설들이 우리 충남에 3개가 있어요. 근데 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미지원 시설에서는 70%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제 제기로 5분 발언만 했었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명당 1명의 그 사회복지 관리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쓰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을 못 해준다 하니까 천안시에서는 5명 중에서 1명을 내보내라 이거야. 4명당 1명꼴이니까 이 사람 없으면 그러면 없어도 되지 않냐 이거지. 기존에 있었던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러면 거기를 시설에 찾아온 장애인을 어디로 내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하면서 어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또 관리 인원을 초과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또 삼고 지원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운발을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2년 만에 시도를 몇 번 했다가 이제 됐죠, 지난번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거기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거기에서 생각났네요. 그 시설에서 70%를 지원받게 됐다고 해서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가시화시켜서 해낼 수 있었던 게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센터를 정말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로 가게 되면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술관 지금 하잖아요. 박물관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미술관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문화재가 일단 와야 되는데 놀 데가 없다고 안 보낸대. 그래서 도립박물관이 진짜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도 재정만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산시가 이 내포 번역거에 해당되는 박물관을 짓고 싶어 해요. 맹정호 시장님이 공약도 그렇게 걸었고. 그러면 꼭 도립이냐 시립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그래서 이제 맹정호 시장님이 우리가 해주면 그럼 도에서 지원해 줄 거냐. 저는 진짜 그러고 싶거든요. 하나 해주고 싶어. 근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실지.
지금 이제 미술관 끝나고 나서 뭐 짓게 돼도 박물관 그때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미술관 앞으로도 지으려도 3, 4년은 남았는데 그럼 그때 이후에나 져야 되니까 박물관이 다 만들어진 때는 지금부터 못해도 7, 8년 정도 후에나 될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산시에서 한다고 그럴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 확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좀 있었으면. 다 국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우리 도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또 뭐 어떤 거는 조례는 있었는데 힘이 좀 안 닿았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시켜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를 들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찾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의 근거가 없을 때를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뭐 이제 상위법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유사 조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대충 이제 안이라든지 다른 데 있다든지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좀 비슷하게 가져와서 우리 충남도에서 걸리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는 공청회나 의정 토론회를 한번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잡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입법정책관님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죠. 아무래도. 이거는 저는 복지재단 이거는 너무 몇 년 동안 애를 써갖고 만든 거라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느냐고 제가 바빠갖고 설립 저쪽에서 못한 그러니까 이제 당론 때문에 저쪽 우리 10대 때 한국 땅에 계신 이제 의원님들이죠 그때 못하게 말려갖고 4년을 싸워가지고 겨우 이제 마지막에 할 때는 약간 의원님도 속이고 제가 편법 쓴 거예요 그때. 재단 싫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복지 쪽 얘기하니까 설명하면 다 의원님도 알아요.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구 사업하고 이래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정책 서포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단 싫어하니까 재단 하지 말고 연구소로 합시다. 이래갖고 속인 다음에 1월달부터 6월달은 저거잖아요. 본인들 선거하러 그냥 바쁘잖아. 그때 막 내가 밀어붙인 거야. 관심 없을 때. 그래가지고 참고해서 애착이 많이 가는 거는 14번 이 복지재단인데 의미 있는 거는 문화재 그 한수조례 이것도 좀 자부심을 제가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립박물관 미술관 이것도 의미 있고 민주화운동도 그렇고 또 이거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조례 이거 만들고 나서 한국노총 운수노조에서 운수노조인가? 아니 환경인데 거기 환경노조인가? 거기에서 칭찬받았어요. 잘했다고. 그거 저는 거기 뭐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폐지 줬을 때 안전띠 두르는 거 하고 서울은 돈이 저도 이제 좀 되면 그 전동리어카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 어렵잖아요. 너무 많이 뒤에다 박스 싣고 다닐 때 무거워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니까 전동으로 가면 좀 쉽잖아. 그래서 그거 해주고 싶어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것만 했어요. 어깨띠하고 조끼하고 뭐 이런 거 야광 하는 거 이런 것도 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하는데도 1억 4천인가 얼마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3, 4억 정도가 있으면 전동 휠체어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뿌듯했던 거 이거. 일단 성격차 지수에 대한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성격차 지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미나 그 다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인식에는 아직 변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어떤 인식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성인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그때 도정질문에서 했는데 우리가 일반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도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든요. 자살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가장 큰 문제가 경제력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많이 자살을 하는데 노인층에 대한 것들도 외롭거나 그러니까 우울증이 되게 많아서 자살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울증의 원인이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운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활동을 안 하시는 거야. 다 귀찮아. 그래서 은둔 생활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아파도 누구한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혼자 있고 이렇게 돼서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커뮤니티 케어를 충남도에서는 청양하고 천안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게끔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이미 복지재단에도 했고 저희 연구센터에서 연구 모임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데 이게 만들어지면 일단 노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낮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장애인 그러면은 다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중증장애인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안 가. 왜?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줘 기저귀 갈아줘야지 밥 먹여야지 이따 껴줘야지 그거 하는 거 그냥 휠체어가 미는 사람하고 외국이 똑같은데 누가 휠체어 미는 거 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잖아.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하고 싶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상대현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그 내용들이 필요하죠. 치매 노인 돌보는데 어려워가지고 가족 전체가 동반자 살한다든지 이런 것들. 경제력이 어려운 거, 아빠 혼자서 큰 회사 가갖고 못 벌면 엄마랑 맞벌이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크면 발달장애인들도 자기 맞벌이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장애인이었을 때 발달장애인한테 엄마가 하나가 얘한테 매달려야 돼. 성인이 된 20살에도 얘는 정신연령은 4세에서 5세예요. 그러니까 4세, 5세 하나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덩치 큰 아이를. 그럼 엄마가 직장을 못 갔잖아요. 근데 얘 발달장애인을 만약에 직업재활시설에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얘가 지역재활시설에서 못 받는 데는 좀 20만 원이지만 웬만큼 지금 평균 4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내가 이걸 80에서 100만 원 단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안에 호도육포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육포는 거기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포장만 해.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죠. 그래서 급여가 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이번에 기계를 사줬어. 거기다가 3억을 들여서 기계 사주고 육포를 거기서 만들어. 그러니까 월급이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야. 돈이 배로 남는 거지. 그러면 돈을 배로 늘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60만 원까지만 높이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를 인원을 더 충원해. 더 많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걔가 거기서 60만 원 내지는 꽃밭작업단에 있는 애들은 90만 원 정도까지 받거든요. 자기 생활비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직장 다닐 수 있잖아. 얘가 거기서 일하니까. 그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고 얘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벌어갖고 엄마 거하고 얘 거를 다 됐냐고 집도 못 샀어. 하지만 이제는 얘는 얘 거 지가 벌어. 엄마랑 아빠랑 벌어갖고 생활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버는 거로는 집 살려고 저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편안해져 그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한 사람이 많은 그 급여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좋은 일자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의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자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 일자리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청년들 주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저거 만들었잖아요. 청년 아파트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자살했다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사는 경제적 문제 해결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삶들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게 정책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고민이 결국은 자살률을 낮출 수가 있죠. 트라우마 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트라우마가 꼭
아주 뭐 재난 사고를 당한 사람들 보통 우리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회복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남 도민들의 심리회복센터.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간단하게 뭐 그것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농약 먹고 자살하니까 농약 문 열게 문 잠가놓고 뭐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 사람이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농약에 있는 거 그거 열쇠로 담궈져 있다고 문 열고 들어가요? 유리창 깨서리도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치료해주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담실을 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가는 것들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쉽게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트라우마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요. 계속 누적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소방관들, 그 다음에 저쪽 사회복지사들. 매번 소진되잖아, 힘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정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대상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도 뭐 집단 상담을 통해서 워크숍을 가서라도 뭐 어느 하루 1박 2일 정도는 길게 집단 상담은 아니어도 1박 2일 정도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힐링하고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러려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옹달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거 사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아요. 뭐냐면 옹달샘은 항상 그러네요. 샘물이 풍풍풍 나오잖아요. 에너지를 자가 발전시키는 사람이면 거는 맞아요. 제가 심리적으로 제 것도 검사해 보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에너지 충전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로 잘 쓰는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때로는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담실에서는 딱 맞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닉네임을 참 많이 썼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때로는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가치? 이런 것들을 동료로서 갖는 느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을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친구한테 배신받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동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거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 내지는 뭐 처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많이 느끼게 되고요. 5월 18일 날인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했어요. 도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이런 정치인들을 내가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10년 후, 20년 후라고 하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작은 소리지만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나의 20대를 송두리째 나는 세르탄가스에 번복되어서 아스팔트를 굴러다녔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랬나? 이런 느낌? 또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때가 2008년이잖아요. 그렇죠? 2008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당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 당으로 와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옹달샘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민을 위하는 방법은 다른 길에도 얼마든지 있다. 꼭 정치인이 돼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길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 죄송해요, 이게 참 묘하게 돼버렸네 분위기가. 누가 예전에 그 얘기인데 여전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한테.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싸움 딱 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면 나 싫어한다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돌파구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더라. 문제가 생겼을 때 돌파구를 잘 헤쳐나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평을 해줘서 그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얘기가.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트라우마 센터 문제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다 자살률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트라우마 센터,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있어요. 하려고 했던 거,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그 법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좀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는 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요거 지금 하고 있고, 트라우마 센터는 이제 연구 용역도 기본 용역은 좀 마쳤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좀 더 해야 돼서 요거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살률이 좀 확 떨어졌다 이런 얘기 더 듣고 싶고, 성격자 지수는 15위에서 13위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좀 해갖고 한 11위 정도까지는 중간 수준에 딱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4단계 중에서 이제 단계로 3단계나 이 정도까지, 2단계 정도 수위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하고 여성 비례들의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갖고 어떻게 해야지 경선에서 이기는지, 그다음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원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듭을 좀 짓고 싶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제가 11대 때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했었던 내용들은 거의 되는 것 같아요.